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소득이 전국 꼴찌입니다. 연간 2,400여만 원인데 가장 높은 울산의 절반 수준이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3분의 1이 지역 몫으로 책정된 가운데 1차 사업에서는 최대 3,000명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의 거리 전주 돔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52개국, 262편의 국내외 영화가 상영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올라 다소 더워지겠으며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의 1인당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년 꼴찌라던 강원도에다 밀린 데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 소득도 꼴찌라는 오명이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2017년 1인당 지역 총소득 결과입니다. 전북은 1인당 연간 2,455만 원을 벌어 2,567만 원을 벌어들인 강원보다 112만 원이나 소득이 적고 대구보다 소득이 낮습니다. 전국 최고인 울산 5천여만 원, 전국 평균인 3,300여만 원에 훨씬 못 미쳐 격차가 심각합니다. 도 단위에서는 그동안 만년 꼴찌라던 강원보다는 나았지만 2016년 역전된 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은 동계올림픽 효과와 관광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소득이 증가한 반면 전북은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전반적인 부진으로 전북의 소득이 정체된 이유는 현대중공업이나 한국GM 같은 대기업의 휴폐업이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이외의 산업군 역시 소득 유발 효과가 적어 여윳돈이 부족해지고 소상공인까지 연달아 불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대기업의 철수로 연간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져서 소득이 낮아지고 그나마 유지하던 농업이나 건설 등 여타 산업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낮다 보니 전반적인 소득 정체로 전라북도는 탄소 산업이나 농업, 관광진흥 정책이 소득 증대에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제서야 무너진 산업 기반 회생을 위한 기업 유치에 전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강원보다 못한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 돼버린 전북. 침체 늪을 벗어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도민들 몫이 3.1%로 확정되면서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아 논의 단계지만 가장 먼저 추진되는 태양광 사업을 토대로 강동엽 기자가 참여 방안을 소개합니다. 전체 사업량 가운데 3분의 1이 전북 몫으로 책정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연 7%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소식에 참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이걸 한번 해볼 생각은 있는데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압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은 1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태양광 사업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이 공사를 책임지는 형태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자치단체도 이 방법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공사액 중 주민 몫은 10%인 150억 원. 주민들은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1인당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하면 750명, 500만 원으로 하면 3,000명에 이릅니다. 자격은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넘게 전북에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선착순 신청 방안이 유력합니다.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 그 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모을 것입니다. 8월은 되어야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라북도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연내 사업자 선정과 주민 참여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도민 다수가 참여하고 또 그분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이익을 담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는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자 공모에 돌입해 첫 주민 참여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공항 활주로의 집안 치마 구간 복구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주행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복구 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면서 어제 오후 3시 38분 군산에 도착한 항공편을 시작으로 3개 항공편이 정상 운행됐습니다. 활주로가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오늘 편성된 항공편 운항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김제시 홍사동의 한 도로에서 50살 이모 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61살 이모 할머니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이 씨가 야간 운전 도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열흘간의 영화제 기간 270여 편의 국내외 영화가 상영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22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화려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은 3,000명의 관객이 들어찬 영화의 거리 전주돔에서 배우 최원영과 한예리 씨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감독 자격으로 참석한 배우 차인표 씨와 게스트로 초청된 배우 박해일, 이혜리, 전혜빈 씨 등 영화계 스타들이 팬들의 환호 속에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또 사람도 많고 행사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겁게 즐기다 갈 것 같아요. 올해 개막작은 이탈리아 조반네시 감독의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폭력에 노출된 10대 소년들이 순수함을 잃고 결국 폭력배로 커가는 과정을 비극적으로 잘 묘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각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주제로 53개국에서 출품된 275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매진된 회차가 40%를 넘길 만큼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와 설경구 주연의 역도산, 하정우, 김윤석 주연의 황해 등 대중성을 갖춘 영화들이 재상영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뿐만이 아니라 대중성 있는 영화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마니아층도 우리 전주에서 함께 즐겨주시기를. 영화제 기간 전주 시내 거리와 관광지에선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전시도 진행돼 축제 분위기가 고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국제영화제 기간 인권영화제를 개최합니다. 환경미화원들과 시민단체는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적 차별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알리고 직접 고용을 주장하기 위해 어제부터 9일간 인권영화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거리 광장에서 매일 영상 상영과 집담회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전주의 한 야산에서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관찰됐습니다. 전국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전주 상림동 한 야산에서 멸종위기종인 담비 2마리가 까치 둥지를 덮치는 모습이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담비가 도심 인근에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주시의 담비 서식 실태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농축산물과 서비스 요금, 외식비 인상 여파로 104.5를 기록해 지난 1월 103.9와 비교해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9월 105.5까지 치솟았다가 유류세 인하 효과로 연말까지 내림세를 보인 뒤 다시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 징계 논란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결국 최종 보류됐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같은 당 의장 징계로 대립한 이상한 상황인데요. 당 내분 양상에 자리 싸움 배경설까지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회 의장의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작부터 어수선했습니다. 법적 판단 전 징계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자문위원회가 권고했지만 자체 징계는 다르다는 이견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보고 다시 징계 처분을 논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제27조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심 선고 시까지 징계 처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송성환 의장의 기소 사실이 보고된 것은 지난달 초. 이 당연한 헌법상의 원칙을 확인하는데 꼬박 한 달을 허비한 셈입니다. 도의원의 92%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의회를 독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의장 징계를 문제로 대립한 결과입니다. 그 배경으로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송하진 지사 등으로 이어진 민주당 내 사법처리 논란의 물타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의장직 자리 다툼까지 벌써 시작돼 거대 몸집의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결과라는 안팎의 비판도 거셉니다. 내부 권력 다툼 이런 것은 결국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의원들 밥그릇 차지에만 정신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도의회는 면죄부가 아님을 강조하고 당사자인 의장 역시 자숙을 다짐했지만 의장 발전은 뒷전인 듯한 민주당 행태에 도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부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택지 개발이 오히려 주택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며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엉터리로 분양 원가를 공개해도 손을 놓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 폐지한 분양가 상한제도 부활도 촉구했습니다. 전북대 총장선거 정당 관계자 개입설을 두고 민주당과 평화당이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북대 총장선거에 민주평화당 고위 당직자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평화당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참고인을 총장선거 개입으로 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 도내 업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모자 박물관을 운영하는 샤뽀와 남원의 고트생물원, 익산의 그린로드 등 도내 6개 업체를 관광벤처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최대 4천만 원이 투입돼 관광 서비스 개발, 역량 강화 교육과 홍보,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서동요의 주인공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익산 서동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는 LED 조명을 더해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오늘 개막해 금마면 서동공원에서 6일까지 이어집니다. 빛으로 물든 금마절을 주제로 한 올 축제는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왕 제례, 무왕의 행렬을 재현한 퍼레이드, 무왕의 후예를 찾는 서동 선발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금마 저수지에는 수십 척의 LED배를 띄워 해상 왕국을 꿈꿨던 백제의 기상을 보여주고 백제 궁궐도 빛으로 재현됩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행사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순환버스가 무료 운행됩니다. 다양한 색조들이 자연경관 속에서 어우러지는 축제로 시민들이 보다 더 자연 속에서 축제를 즐기고 재미를 느껴가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완주군이 봉동생강의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합니다.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정제도는 보전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봉동은 한국 최초의 생강 시배지로서 봉동생강은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언급됐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보랏빛 프렌치 라벤더 향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라벤더 힐 페스타가 내일부터 15일까지 남원 발해봉 철쭉제와 함께 펼쳐집니다. 라벤더 힐 페스타는 허브 육성 사업단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예술 축제로 3,000개의 라벤더 허브 언덕이 조성돼 즐길 거리도 다양합니다. 라벤더 적용과 함께 다양한 허브 체험과 전시, 영화 상영 등이 준비되었으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무주군청 광장에 대형 연등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점등된 탑의 높이 9m, 둘레 24m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1,100개의 연등이 설치됐으며 오는 19일까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김제역에 KTX 열차 일부만 정차시키는 타협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종애 의원은 어제 국토교통부와 하루 28차례의 KTX 호남선 열차 가운데 4차례만 김제역에서 정차하고 종착역도 광주 송정역으로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전주 서부권 주민들까지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전체 운행 시간은 늘리지 않아도 돼 국토부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쉼터형 시내버스 정류장을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연말까지 7억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와 음수대, 미니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형 시내버스 정류장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종합경기장, 전북도청 등 시내버스 정류장 13곳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 1,000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등록된 장애인 차량 2만 3천여 대 가운데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차량은 3,000대 미만으로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의리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마당 창급 진짜 옹고집이 내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명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무형유산원이 내일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형유산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시립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창작음악극 백범 김구를 선보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어린 왕자가 내일부터 이틀간 정읍 연지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이희춘, 송영란 작가의 설치정이 꽃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전국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부안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오수 의견의 의로운 정신을 알리는 의견문화제가 내일부터 6일까지 임실군 오수 의견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의 축제인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경기전 야간 탐방 프로그램인 왕과의 산책이 내일부터 경기전 내에서 운영됩니다. 제97회 어린이날 반딧불이 큰 잔치가 내일 무주 등나무 운동장과 반디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올라 다소 더워지겠으며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9도에서 낮 기온이 27도, 익산은 7도에서 26도, 동북권은 무주가 4도에서 26도, 진안이 4도에서 25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8도에서 24도, 부안이 8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 익산, 부안, 김제 등 서해안 지역과 장수, 남원 등 산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